쏠쏠한 재미와 보면 볼수록 쏠쏠한 정보까지 함께해드리는 LIBS 쏠쏠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요즘에는요 요 SNS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전문 유신흥 작가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니 진짜요. 제가 뭐 전문 사진 전문가들 많이 봤지만 스마트폰을 전문으로 하시는 사진 작가님을 처음 뵀거든요. 정체가 어떤 분이신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저는 이제 한 20년 넘게 인물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전문 사진 작가예요. 근데 저도 제 일을 홍보하려고 SNS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SNS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스마트폰 사진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 1년째 스마트폰 사진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 보정하는 거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좀 생소한 또 분야잖아요. 어떠세요, 반응은? 그게 궁금해요. 굉장히 핫해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취미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홍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뜨거운 반응이 있어요. 아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물이잖아요. 인물이 어떻게 잘 나올 것인가, 어떻게 예쁘게 나올 것인가, 배경이랑 어떻게 조화롭게 좀 잘 찍을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찍어야지 인생샷을 건질 수가 있을까요? 특히 인물. 저 정말 궁금했어요, 진짜. 셀카 찍을 때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올 때 있지 않으셨나요? 네. 어떻게 하셨지? 아, 그랬죠. 제가 그래요. 아니 근데 멀리 있어도 이게 적당히 있는데 얼굴만 진짜 가분수 알죠? 가분수처럼 나와요. 특히 이제 혼자 셀카를 찍는 게 아니라 2명이나 3명이 셀카를 찍을 때 내 얼굴이 더 크게 나오는 때 어떻게 하세요? 있어요. 귀신이시네? 예. 어머 세상에. 그 스마트폰 셀카 카메라들이 다 광각 렌즈예요. 그래서 카메라 화면의 측면으로 가장자리로 갈수록 거기에 있는 얼굴이 굉장히 크고 휘어서 나와요. 어머 진짜 신기해. 맞아 맞아 셀카를 맞아. 찍을 때는 내 얼굴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만약에 이제 내가 혼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여기 뒤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 작게 나오고 내 얼굴만 크게 나오는 거죠. 아니 잠깐만 선생님.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운데 쓰고 싶어도 이거 진짜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핸드폰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많이 나오려면 제가 최대한 이렇게 밖으로 빠지고 안으로 다 모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가장자리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가운데 있는 분한테 카메라를 준다거나 아쉬운 방법이네요. 네. 네. 아니면은 셀카봉을 쓰는 거예요. 셀카봉을 쓰면 훨씬 더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보통 가로로 찍게 되는데 특히 셀카를 찍을 때도 가로로 찍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가운데 놓고 나중에 이제 쓸 때는 좌우를 잘라내고 써요. 그래서 얼굴이 휘지 않게끔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인물 사진은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셀카 찍을 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화면에 저희 전문가들도 카메라에 격자를 끼고 찍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카메라도 격자 기능, 그리드라고 하는데 뭐 안드로이드나 애플 제품들 다 전부 다 그리드를 킬 수가 있어요. 그리드요, 격자. 그리드요? 예, 화면에 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을 켜놓고 찍게 되면 내가 구도를 잡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맞춰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인물이나 어떤 피사체를 어디에다 둘 건지를 놓고 찍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리드라는 그 기능을 사용하면 그렇죠.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다. 이쁘다기보다는 이제 구도를 잡을 때 훨씬 편해요. 인물 사진도 내 인물을 어디에 넣을 건지 기준점을 잡는 거죠. 야, 정말 너무나도 쏠쏠한 정보였습니다. 요거 이렇게 킵해두고요. 이제 또 겨울이 오게 되면 이제 눈과 함께 이제 풍경 사진을 인물 사진과 함께 찍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은 요 여행에서 좀 잘 나올까요, 사진이? 일단은 여행을 가고 풍경을 찍을 때는 빛이 제일 좋은 시간대에 촬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이제 보통은 오후 해질녘에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럼 어둡게 나오잖아요, 해질녘이면. 한 두세 시에 가요. 해가 빵빵하니 좀 잘 나오는데. 빵빵할 때 가면은 그림자가 지고 그다음에 특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태양의 최정상에 있기 때문에 코 그림자, 광대뼈 그림자, 눈 여기 다크서클 그림자, 속눈썹을 붙였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어떻게 너무 잘하신다. 여기 입이 나왔는데 여기도 그림자가 생기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가 요즘에 5시 정도 져요. 아. 그러니까 3시 이후에 사진을 찍으면 좋아요. 대신 이때 중요한 거는 중요한 풍경과 같이 찍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일반 사진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HDR이 뭔지 모르시죠? 네. 그걸 이제 보통은 꺼놓거나 자동으로 돼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놓게 되면은 햇빛 조건이 안 좋거나 어두울 때 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그걸 켜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좋은 사진을 찍을 때 HDR을 켜고 찍어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게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예, 약자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그걸로 찍게 되면 굉장히 풍부한 색감이 나와요. 야경 촬영할 때는 특히나 필수가 HDR이에요. HDR을 꼭 켜고 촬영을 하시고요. 이제 어두운 환경일 때는 셔터가 느리게 떨어져서 흔들릴 때가 많으셨죠. 맞아요. 그죠? 아, 왜 흔들리는가 했네. 예, 어두운 실내나 밖에 나가서 야경을 찍을 때는 맞아요, 흔들렸죠. 맞아요. 셔터가 보통은 뭐 8분의 1초, 4분의 1초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들고 찍어가지고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지지대에다 받침을 놓거나 어디다 세워놓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가지고 다니기 편한 게 이제 셀카봉인데 네. 삼각대 기능이 있는 셀카봉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간단한 셀카봉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참 대부분 스마트폰을 16대 9로 놓고 찍으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저요. 되도록이면 16대 9로 찍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대 3 비율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거를 SNS에 포스팅할 때는 16대 9로 찍게 되면 굉장히 취약해요. 안 좋죠. 그래서 4대 3으로 놓고 그리드를 켜고 찍는 게 좋습니다. 아, 와, 이거 진짜 너무나도 유익한 정보예요. 4대 3으로. 예, 왜 그러냐면 16대 9로 찍으면 가로로 길게 찍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세로로 보기 때문에 16대 9로 놓고 찍으면 아주 작게 보이죠. 예. 그래서 4대 3 비율로 놓고 찍은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좌우를 살짝 잘라내서 정사각형에 가깝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니, 또 이제 바닷가를 놀러 가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 또 이게 인생샷을 남겨야 된다고 단체샷은 보통 못 찍으십니까? 단체 사진 아무래도 좀 재미있는 사진은 점프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점프샷을 찍는데 근데 그게 진짜 안 맞아요. 타이밍이. 점프 샷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네. 저도 사실은 스튜디오에서도 점프샷을 찍어요. 점프 샷을 찍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인물 사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표정이 잘 안 나오는데 점프를 할 때는 내려놓거든요. 점프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서 아주 리얼한 표정이 나오는데 점프샷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바닷가나 평지에서 점프를 하는 게 좋고요. 카메라를 들은 작가가 제일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눕거나 아니면 언덕 같은 데서 좀 아래 위치에서 촬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점프를 할 때는 셔터가 빠르게 떨어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장면이 셔터가 그렇죠. 느리게 찍을 때는 또 흔들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작가가 등지고 그러니까 순광으로 우리 점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빛이 밝게 떨어질 때 촬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점프샷을 찍을 때는 그렇게 촬영하는데 연사를 찍는 거예요. 아, 연속 사진. 네, 이럴 때는 순간을 못 잡으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연사 모드에 놓고 촬영하시면 한꺼번에 10컷, 20컷이 찍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좋은 컷을 골라내는 거예요. 점프샷은 찍는 사람이 최대한 아래로 가지고 그다음에 연속 사진을 찍어라. 선생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작가님,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 중에 정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키가 좀 작거든요. 예.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실제 제 키대로 나오더라고요. 키 괜찮으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리를 길어 보이고 어떻게 좀 날씬하게 나올까.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인물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키가 굉장히 작거나 비율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저요. 얼굴은 크고 상체는 큰데 그건 하체가 아닌데 짧고 키가 이런 분들 있어요. 작아서. 이럴 때는 이제 그 하체를 길거나 크게 보이면 이제 비율도 맞고 그쵸. 예, 키도 커 보이거든요. 그쵸. 이럴 때는 역시 아까 점프샷하고 마찬가지로 사진 카메라가 아래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 예, 아래로 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얼굴이 각지게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 진짜? 정말 여자분들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완전. 그럴 때는 약간 고개를 숙여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얼굴도 갸름하게 나오고 아, 고개를 숙여요? 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살짝 숙이고 그리고 좀 더 길게 나오려면은 한 발을 살짝 앞으로 카메라 쪽으로 내미는 거예요. 아, 발을 한 발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선생님께서 이제 작가님이시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 발을 내밀고 그렇죠. 살짝 이렇게 내밀고. 살짝 요 정도 예. 그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내리면 요렇게 그죠? 사진 작가는 밑에서 촬영해요. 아, 이렇게 예, 촬영하고 예, 예. 약간 근데 약간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즈를 어떻게 고개만 하면- 숙이는 것보다 상체도 살짝 숙이는 아, 이렇게 게, 이렇게. 예, 살짝 좀 숙이- 드러색하네. 예, 뭐 이런 예. 포즈도 괜찮죠. 예, 그렇죠. 이런 거, 뭐 이런 거. 네, 오늘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들어도요. 정작 또 찍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단 말이죠. 막손들. 우리 인생샷을 좀 제대로 찍을 수 있는 좀 유용한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서요. 유용한 팁이라고는 사실은 이제 그 스마트폰 사진도 사진 기술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진을 배울 때 그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보정할 수도 없고 포스팅할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찍는다는 거죠. 찍는 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이제 쏠쏠한 정보들 잘 귀담아 들으셨죠? 저도 오늘 너무나도 유익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쁘게 사진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지만 다음 시간에는요. 요 잘 나온 사진을 또 어떻게 예쁘게 보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식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